제가 진짜 열받았던 게 어젯밤에 그 양쪽에서 음모 마타도 같은 걸 댓글도 막 달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했다라고 네. 하는 버전과 뭐 김건희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버전이 동시에 댓글창들 뉴스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을 막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뉴스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별 막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댓글창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이제 눈 버리고 정신도 버려가지고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안 그러시겠지만 좀 그것도 참 좀 뭐랄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지금 좀 양극화돼 이념적 진영적 사고와 양극화 사고가 좀 심한가를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해서 그걸 막 하여튼 짜증만 낼 일은 아닌데 하여튼 짜증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음모론의 시대, 가짜 뉴스의 시대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그런 게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인터넷이 일반화된 시대다 보니까 다들 인터넷 공간에다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자, 예, 그 몇 안 되는 학자 중에 이제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지금 뭐 누가 있습니까? 리처드 호프스테터라는 역사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요. 아니 제가 책 쓸 때 네. 거의 그 사람의 미국의 반지성주의만 인용하거든요. 나머지 책은 읽은 적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여기서 이제 또 저의 교양 없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죠. 이건 왜냐면 좌파들이 읽는 책이 아니어서 AMC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MC가 없는 시대 책이 나왔겠죠. 네. 아니 뭐 그럼 뭐 다른 책은 뭐 그러면 뭐 네, 아무튼 근데 이분 책 중에 이제 국내에 뭐 번역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이 더 패러노이드 스타일인 아메리칸 폴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정치의 편집증적 스타일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이제 1965년도에 썼습니다. 이 양반이 65년도에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음모론에 관한 책입니다. 65년도면은 이제 메카시즘 한번 쫙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야 우리가 왜 그랬지 뭐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는 책인데 우리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쓰는 책인데 이 책도 이제 그런 책이에요. 왜 그랬지 우리가? 그 우리가 미국 정치에 음모론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이 즉 왜 음모론적인 사고 방식이 있느냐? 우리가 원래 이 정치 스타일이 편집증적인 게 있어. 이런 거를 사례를 계속 이렇게 탐구하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제가 이 존재를 왜 아냐면 이 책이 번역된 바는 없는데 그래요? 유강은 옮김이라고 이 책 그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일 그러니까 거고 이거 알고 네. 근데 이제 음모론에 대한 책을 또 쓴 이제 국내 교수님이 있어요. 네. 서강대 전상진 교수님이라고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이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횡설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심지어 1965년도에도 음모론을 고민을 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음모론이 많을까를 역사학자가 고민을 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항상 민주주의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일반적인 이 일반인들은 자기가 설명이 자기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엘리트 관료 체제를 전제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의미의 정말 뭐 과거에 시민들의 한해서만 주어지던 아테네식 민주정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보는 비대칭적으로 있는데 무슨 일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깜냥으로 네. 그게 이제 음모론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원래는 뇌피셜이죠. 근데 이제 그 네. 뇌피셜이 이제 네. 내가 아는 깜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 그리고 내가 이제 집단으로 내가 이 생각들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이 소위 요즘 말하는 필터 버블과 이런 확증 편향으로 막 강화되고 이런 게 이제 음모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데 이게 근데 65년도 수준의 그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책도 두꺼울 거야 아마 이거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고민스러웠던 건데 이제는 65년도 아니에요. 이제는 2025년인데 이제는 그때는 없었던 소셜 미디어, 유튜브, 이 왼수 같은 인터넷, 예? 이 유튜브 이거 유튜브 이거 김준우의 야망 이거를 다 하고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예? 지금 댓글에다가 막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댓글 예?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음모론이 커지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오히려 90년대에 조금 이제 언론의 자유가 조금 나아지고 나서 음모론의 그 가장 큰 그 뭐랄까 집대성한 매체는 제 기준에는 일요신문이었거든요. 일요신문이나 뭐 주간현대 이런데 막 있잖아요. 막 뭐 기사 망하자 동계 뭐 전원집합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50세력 뭐 박철원 다시 날개 뭐 이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매체가 적고 이게 사실 통제도 심하고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에 나돌아다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의원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인기 있었던 거는 갑자기 정치인들이 직접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워낙 노출되는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높게 조성됐다면 지금은 뭐 정치인들도 전부 다 막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서로 나오려고 안달이고 하니까 사실은 훨씬 더 투명해지거나 정보 공개값이 더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전제하자면 사실은 마지막에 뇌피셜 영역은 조금 남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왜 저거 안 한대 왜 뭐 민기적되고 있대 이런 거에 대한 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그 음모론의 세계가 자리할 수 있는 영토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와서 오히려 정보값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보값이 많고 눈도 많고 미디어가 많을 때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더란 거죠. 이래서 제가 잘 안 되나 봐요. 냉소주의라는 게 뭐냐면 냉소주의를 이제 이제 요 정식화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게 냉소주의의 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다. 애가 이 냉소주의예요. 이게 정보가 무슨 뭐 많아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지고 뭐 투명해지고 뭐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뭐 김준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김준우의 말을 직접 듣고 김준우가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들으면 뭐 합니까? 김준우가 이게 속이 시커먼데 지금 김준우가 거짓말하고 예? 김준우가 우리를 속이고 김준우가 지금 이게 지금 이거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거 김준우의 야망 5천 몇백 명, 5천 몇백 명, 5,700명, 5,700명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김준우는. 그 5,700명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거짓말만 하지. 속이 시커매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김준우도 그리고 정치인인데. 제가 무슨 정치인이에요? 정의당 대표할 정도로 정치인인데 정의당 대표를 그 이글거리는 야망으로 몇 개월이나 한 거예요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지금 그 끝까지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를 진짜 뒤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저거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려놓은 다음에 지금 유튜브를 왜 시작했지?
뭐 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대선 나가려고 그러나? 저거? 뭐 이런 거 여기서 아무리 대선 저 안 나갑니다. 저 뭐 해야 됩니다. 말해봐야 뭐 합니까? 네? 그게 뭐 소용 있어요? 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 정보가 많아지고 그런 거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인터넷이 막 커지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무슨 뭐 정보와 고속도로가 깔리고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체감하게 된 것 같고 오히려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지금 대의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제 불투명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또는 알아도 곤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운영 시스템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1부터 100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격차가 존재하는 한은 그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결정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뭐가 어땠습니다 설명해 봐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냉소주의의 정식을 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음모론이 지금과 같은 이제 인터넷의 이러한 구조와 만났을 때에는 계속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인이 특히 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표밭을 항상 꿈꾸고 노리는 정치인이 그런 음모론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음모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혼날라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저 음모론에 내 몸을 싣고 한번 또 한탕 해보자 이러면서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이러면서 또 음모론에 몸을 싣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정치인만 싣습니까? 유튜브도 싣잖아요. 이거 한번 이거 슈퍼챗 땡겨보자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한 자본주의가 됐고 그러한 대의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 뭐 없어질 리가 있나?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생각하니까 대표할 때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이분도 오고 저분도 오고 뭐 교수님도 찾아오고 뭐 다른 당 정치인도 찾아오고 뭐 시민사회 활동가도 찾아오고 노동조합 활동가도 찾아오고 막 찾아와서 연합정당을 해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정보값이 다 달라. 그리고 A, B, C가 핵심 요소면 어떤 알파라는 사람이 와서 A, B, C의 근거를 얘기해요. 근데 베타라는 사람 와가지고 B 요소가 업데이트 됐대. 업데이트 그리고 된 게 맞아. 그래서 새로운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오셔가지고 뭐 제타나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C가 바뀐 거를 얘기를 하는데 B가 바뀐 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정보값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가기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차라리 이해를 하고 차라리 정보값이 다르고 말씀하신 격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넷빛은 다른데 제일 황당한 건 이거죠. 이제 어느 날 저도 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심상정이 지금 민주당과 딜을 하고 있다. 밭이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전혀 아니라고 아마 그때 출입 기자방 이런데 아마 올렸을 거예요. 당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네가 몰라서 그런데 심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누가 또 이제 막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진짜 그 한가운데 있어 보니까 한가운데 아닌지도 모르지. 한가운데라고 혼자 착각한 건지도 모르지만 정말 나는 어디 있는가, 왜 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합리주의자면은 지금 이제 김준우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다소 경험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이 맥락, 그러니까 이 정치적 맥락의 생소한 뭐 이런 경우, 그게 경험이 부족한 거죠.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더 이제 음모론을 선호하는 뭐 그러한 뭐 성향 뭐 이러면 정보값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보값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날 속여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 셋 중에 나를 속여먹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지? 셋 다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시켜갖고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 많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운동권도 많고 왜 운동권이 입만 열면은 왜 어디 정파가 어떻게 됐냐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다 그런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심상정 전 의원 뭐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얘기를 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댓글 여기 창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다수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의 다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김준호가 심상정한테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김준호가 그거를 다 알린가 있나? 심상정이 뒤에서 민주당과 딜을 했을지? 김준호는 바지니까? 뭐 바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았을 것이다. 네. 심상정과 같은 정치 고수는 김준호를 속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김준호는 그냥 딱 보니까 좀 어수룩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이 눈을 보시라. 야망이 눈빛에 지금 하는 거야.